안녕하세요. KF-21 전투기의 독자 개발 성공이 일본과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며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페루 등 다양한 국가들이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모델로 최첨단 레이더 및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 덕분에 KF-21은 기존 유럽 및 미국 전투기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의 방위산업 우위를 유지해왔지만 KF-21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영국 및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미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빠른 진행 속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강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제2-20 전투기를 개발하며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KF-21과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에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F-21은 중국 공군이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들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투 반경이 2000km에 달하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중국 군사 매체들은 KF-21을 경계하며 다양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KF-21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량 수출될 경우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KF-21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중국산 전투기들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KF-21을 필두로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경우 한국은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앞으로 KF-21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전투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지난 17일 현지 시간부터 5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 대거 참가했다. 중동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대표, 구본상 라이그넥스원 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가 참석에 큰 관심을 보였다. IDEX 2025에는 국내 대표 방산 4사, 하나키엘레지넥스원 현대로템 외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와 현대위아도 참가해 군용 모빌리티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UAE 방산업계의 대표 기업 엣지 그룹과 공동으로 부수를 꾸린 한컴 나이프케어도 이번 전시를 계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IDEX 2025에는 국내 방산 4사를 비롯해 65개국 13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각국 국방고위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도 13만여 명 규모로 참석해 중동 방산 시장의 높아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중동 방산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하나그룹은 UAE와 방산, 우주, 해양, 에너지 등에서 폭넓은 경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기 위해 이번 전시에 참가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이번 전시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주요 구성 요소인 유도탄과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 등을 포함한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3 유도탄은 요격 고도까지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다중 펄스 추진기관 기술을 적용했다. 하나시스템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 포요격 체계 다기능 레이더, 소형 무인기의 탐지, 포획, 레이저 요격 등이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김동관 부회장이 지난 17일 현지 시간 오후 아이덱스 2025 참관 중 파이살 알 반나이 엣지 그룹 최고 경영자를 만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기존 방산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조선해양, 우주, 에너지 등의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안보는 물론 현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는 이번 전시의 커프-21, FA-50, 소형 무장 헬기 등 주력 기종과 함께 수리온 파생형으로 지난해 12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상륙 공격 헬기 마직을 전시했다. 다목적 수송기,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및 초소형 합성계 구레이더 위성 등 미래 사업과 K-스페이스 라인업도 공개했다. 리그넥스1은 중거리 중고도 요격체계 천궁2, 장거리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L3을 비롯해 다수 장사정 포탄을 최단 시간 내 탐지 추적 요격하는 램디, 근접 방어 무기체계 큐더블스2의 국내 개발을 선도해온 체계종합업체이자 주계약자로서 현지 군의 대공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현대로템은 중동형 K2 전차와 국산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 실물을 동시에 전시했다. 중동형 K2 전차는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이 특징이다. 또 4세대 다목적 무인 차량 헬셰르파와 장애물 개척 전차,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도 모두 사막색으로 도색된 목업 형태로 전시했다. 자동차 업계는 군용 차량 기술력을 선보였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중형 표준차 보닛형 베어샷이, 소형 전술차, KLTV, 2인승 카고, 타스만을 공개했다. 기아의 중형 표준차는 기존 2분의 1톤, 5톤 군용 표준 차량을 대체해 오는 6월부터 우리 군에 공급 예정인 차량이다. 기아는 브랜드 최초 정통 픽업 타스만도 전시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타스만은 아이덱스 2025 전용 쇼카로 사막색 무광 도장 스노클, 프론트 범퍼 불바 등 중동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여러 특수 사양들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우수한 특수목적 차량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스만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파생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중형 트럭에서부터 픽업에 이르기까지 기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용한 다양한 특수 차량들을 선보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군 맞춤형 특수 차량 개발을 통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올해 처음으로 아이덱스에 참여해 차량에 탑재하는 경량화 105mm 자주포 등 기동형 화포 체계를 공개했다.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기존 자주포보다 긴 약 14km의 최대 사거리를 지니며 공중 수송도 가능하다. 기존 모델보다 운용 인원을 줄이고 방열 시간을 단축한 차량 탑재형 81mm 박격포,
소중형 차량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 등도 선보였다. SM-트론은 K2 전차, K9 자주포용 한국형 궤도와 미국형 궤도, 러시아형 궤도 등 총 16종의 궤도를 선보였다. SM-트론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형, 미국형, 러시아형 궤도를 독자 설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에 700만 개가 넘는 궤도를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컴 나이프케어는 엣지그룹과 공동으로 부수를 꾸렸다. 엣지그룹은 무인 시스템, 사이버 방어, 전자전 기술,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9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한다. 한컴 나이프케어는 이번 전시에 군경 방독면 K3, K10, K11과 일반 방독면 SK123SC, 화생방 겸용 화재 대비 마스크 SK123ND 등을 전시했다. 북. 신형 드론 무기 시험 중, 미 글로벌 호크 모방. 북한이 미 공군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대형 정찰 드론을 시험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1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NK뉴스는 지난달 20일 촬영된 평안북도 방현 공군 비행장 위성사진에 신형 드론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새 드론은 북한이 2023년 공개한 샛별-4 정찰 드론과 유사한 형태지만 날개 길이가 5m 더 긴 40m로 측정된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 기존 모델 RQ-4열 개량의 날개 길이를 40m로 늘린 신형 RQ-4B를 본딴 것으로 보인다. RQ-4B는 무장 탑재 능력이 커졌으나 비행거리가 9,500km에서 8,700km로 약 800km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신형 드론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방현 기지 내 새로운 7개의 경납고에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이 최근 진행되는 것도 포착됐다. 각 경납고는 40m를 넘는 날개 길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 드론 경납고도 같은 크기다. 샛별-4 드론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 군사분 개선 주변을 따라 북한 영공 내에서 또는 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신형 드론은 아직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3. 어디든 러시아 공격받을 것, 발빼는 트럼프의 유럽 초비상.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유럽이 자력으로 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집단 방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은 미국 없는 안보가 가능할지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20일 현지 시간 미국이 이미 밝혔듯 미군 파병은 없겠지만 억지력을 확실히 하려면 여전히 미국 측의 전반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으로서 가장 큰 전략적 이슈는 미국 해구산. 특히 유럽에는 부족한 전술 핵무기의 미래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약 515개 핵탄두를 보유했으나 대부분 핵전력 사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전략적 무기다. 전술 핵무기는 특정 지역을, 전략 핵탄두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규모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라는 중요한 억지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